네, 이 시간에는 68강 임대차의 계약의 성립과 다음 존속 기간 및 효력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어떻습니까? 불효식이고 낙성이고 쌍무고 유상계약이죠. 그랬을 때 임대차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느냐? 그거는 임대차의 의의인 618조 당사자 일방이요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둘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이 이제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겠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겠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존속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임차인의 그러니까 임대차의 효력으로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반대편에 임대인의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4대 권리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4대 권리 중에서 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을 총칭해 가지고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부르죠. 네, 기본적으로 그 의의와 관련된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임차인의 4대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필요비라든지 수리를 해가지고 또는 유입비를 투입했을 때는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나오게 되는 임차인의 4대 권리 중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지상권에서 나왔던 거죠. 전세권에서 나왔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요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알아서 수리하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차권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여러분. 물권이 아닙니다. 즉, 을은 자기 채무자,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은 자기 채무자인 갑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요. 병이 소유자가 됐다. 그러면 을은 결국에는 쫓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병이 자기에 대한 의무자는 아니니까. 쫓겨나고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요 임차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에 불과하니까 임차인은 땅 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이 바뀌면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임차권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임차인의 임차권이 좀 안정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자기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는 게 아니라 요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토지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네, 이제 요 부분이 일단 출발점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의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번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타인 물건의 매매도 가능한데 타인 물건의 임대차도 가능하죠. 임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서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임대차의 뒷부분에 가면 어떤 걸 공부하냐면 전대차를 공부합니다. 전대차라는 그림은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그리고 을이 원칙적으로 갑의 동의를 받아서 병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나 을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 임대차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최장기, 전세권은 최장기의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최단기 이러한 제한들은 없다. 다음 임대차에 이제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조건은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한데요.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635조를 보겠지만 이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그럼 다시 한번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시켜야 이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기출 조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와 있고요. 635조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가 나와 있습니다. 필수 조문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를 했다가 한쪽에서 끝내자라고 통지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준비 기간은 줘야 되겠죠. 준비 기간은. 그러므로 이항 바로 임대차가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 각호 기간은 6월, 1월, 5일입니다. 자, 누가 했느냐? 1번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요. 6월 지나야 해지가 되고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를 했을 때에는 1월입니다. 다음에 이제 동사는 누가 하든지 간에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게 된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차 효력,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이 이제 4대 권리로 가는 겁니다.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해가지고요. 조문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의 등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 약정 해버리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은요. 자기 임차인이 지위가 강화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어찌됐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임대인은 자기 임차인이 지위가 강화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문에 보니까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특약을 달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임대차 그 위에 건물이 있다. 그걸 생각을 하시게 되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 등기로 토지 임차권 등기에 가름할 수가 있다.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임대인의 의무를 보시죠. 그건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 맞은편에 있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만. 계약 존속 중. 네, 그 부분을 시험에서도 물어봤고요.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을 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개의 판례가 나오고 그 몇 개의 판례는 그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박스에 624조와 625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 사안들이 전부 다 기출이 된 판례입니다.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비교 판례입니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의 보호 의무, 즉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한다라든지 도난을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정이 돼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 가가지고요. 임차인 집 앞에서 보초를 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숙박계약, 숙박계약에서는요. 그 고객, 즉 임차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임대인의 보호 의무가 인정이 된다 나와 있고요. 다음에 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수선 의무는 장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일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기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수선 의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일 때는 수선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면 충분하지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그 판례 사안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가 뭐냐면 단란주점 영업이었습니다. 단란주점 룸까지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5번 이 임대인이 수선 의무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나 특약에서 수선 의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 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임차인의 4대 권리 중에서 두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626조에 적어져 있고요.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1항은 이제 필요비, 2항은 유익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출한 때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계약 존속 중에도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필요비는 즉시. 네, 이 말은 지출한 즉시 요걸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계약 존속 중. 그러나 다음 읽어보시면 유익비는요. 종료시.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종료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부엌을 신식으로 좀 개조를 했다. 유익비가 들어갔다.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그 신식 부엌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 증가분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시에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끝났을 때 따져보는 겁니다.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게 떠올라야 되느냐? 우리가 그 유치권이 인정되는 임대차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비용 상환 채권과 그 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익비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인정을 해줘 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이게 채권 요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특약이 유효하다. 이걸 포기를 했으면 결국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된다.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그래서 목적물에 객관적인 가치 증가가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 5번 지출에 의한 계량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건 누구 겁니까? 임대인 거죠. 그래서 임대인 소유여야 유익비 상환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 계량물이 임차물과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다. 임차인 것인 경우에는 비용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 문제로 가게 된다. 그다음에 양가로 6번 방금 말씀드렸던 건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양가로 6번에는요. 원상복구 특약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원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 쓰고 환원해 줄 때는 원상으로 회복을 해줘야 되죠. 그럼에도 환원할 때는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키로 한다. 이런 특약을 붙였을 때는 원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그런 특약을 붙이면 우리 판례는 각종의 비용 상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